한 해 한 해 진행될수록 연기력에 감탄하면서 보고 있는 커넥션. 이번 화에서는 마지막까지 빌런일 줄 알았던 윤 사장의 죽음, 그리고 창수의 고의적 사고를 눈치챈 재경이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아마도 재경이는 이 사고를 시작으로 윤 사장 무리와 창수의 커넥션을 눈치채게 될 듯하죠. 뿐만 아니라 이번 화에서는 재경이와 준서가 완전히 틀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장면들도 나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준서가 오래도록 죄책감을 갖고 있던 고등학생 때의 사건과 준서의 죽음에 대한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해보며 제2대 닥터와 닥터의 조력자는 누구일지, 과연 준서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화에서는 준서와 재경이가 싸우게 된 계기가 된 고등학생 때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마지막 퍼즐 조각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준서와 재경이가 윤진이와 주송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던 날, 성희가 최경태에게 돈을 빼앗겼다는 것을 빌미삼아 최경태의 집으로 향했던 원종수 무리. 이때 최경태는 같이 집에 있던 노규민에게 아버지가 원종수 아버지와 단판을 지으러 갔다고 했고, 잘하면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최경태 집으로 가는 길 곳곳에 걸려있던 강제집행 현수막을 통해 최경태가 말하는 보상이 현재 금융그룹을 일으키는 사업이 됐던 안현 1기 신도시 사업이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 노규민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갑자기 들이닥친 원종수 무리의 폭력과 함께 최경태의 집에는 화재가 났고, 최경태는 이를 빠져나오지 못하며 죽음을 맞이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를 모두 목격하고 원종수의 명찰을 가지고 빠져나왔던 노규민과 후에 상희에게 걸려온 전화로 이를 모두 목격하고 알게 된 준서. 그러나 이후 준서는 재경이의 신고에도 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고, 이후 재경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 퇴학까지 당하게 된 듯 보입니다. 이후 재경이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준서에게 배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재경이를 찾아왔던 준서는 이제라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통해 재경이가 느끼는 배신감만큼 준서 역시 이 사건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짐작해볼 수 있고, 최지연의 대사로 잠깐 등장한 보령에 있는 보험 수령인 역시 최경태와 관련돼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준서가 경태의 죽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날 원종수가 최경태의 집에 갔던 이유는 상희가 맞았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그런 상희와 원종수 무리가 친해지게 만든 건 바로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후 마치 최경태의 집에 화재가 일어났던 그날처럼 노규민의 택시를 타고 도착한 준서는 정상희, 원종수, 오치연, 박태진까지 최경태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인물을 곧 재개발이 시작될 피로동으로 불렀고, 일주일 전 50억이라는 거액의 보험을 들은 뒤 타살인지 자살인지 모를 죽음을 맞이합니다. 재경이를 마약에 중독시키고 준서와 재경이만 알고 있는 1882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이후에는 윤진이에게 운종의료원에서 일어났던 금형약품의 약물사고를 알려준 닥터. 언뜻 보면 재경이와 윤진이를 통해 진실을 쫓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는 이후 윤진이와 재경이의 대화를 통해 이 인물의 목적은 원종수를 잡으려 한다는 것이 암시되었는데요. 재경이에게 주었던 마약 던지기 정보는 재경이의 마약 중독, 이명국의 죽음으로 이어져 내몽뽕의 시작이 원종수라는 것을 알아내게 만들었고, 윤진이에게 주었던 운종의료원의 의료사고와 이후 현우를 통해 알려진 냉동창고의 존재 역시 금형약품과 이어져 있었죠. 따라서 이대 닥터의 목적은 재경이와 윤진이의 말대로 진실을 쫓는 것이 아닌 금형약품, 원종수와 관련돼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이대 닥터에 대한 정보는 공진욱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화를 통해 그가 원래 닥터가 아닌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으며, 이후 이대 닥터와의 통화를 통해 대금 회수 방식 또한 기존의 닥터와는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닥터와 통화를 하며 공진욱이 보던 비트코인 화면은 박태진이 비밀번호를 맞춰보던 비트코인 화면과 똑같았죠. 그리고 박태진과 통화하며 5억이 될 때까지만 하자고 하지 않았냐고 했던 준서의 말까지, 이를 모두 종합해보면 현재 이대 닥터는 박태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1882의 의미를 박태진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재경이에게 맨 처음 188이와 함께 문자를 보냈던 사람은 준서이고 그 이후 지시한 것은 이대 닥터가 아닐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준서의 죽음에 대한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해보면 2월 23일 오전 노금인과 통화, 23일 오후 원종수, 박태진, 오치현에게 협박과 함께 11시 반까지 피로동으로 오라는 통화, 11시 반, 4명 모두 도착. 경찰이 추정한 준서의 사망 시간은 23일 오후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재경이에게 도착한 던지기 정보는 24일 토요일 오전 1시 35분. 재경이는 문자를 받자마자 납치되었고 후에 윤 사장의 말을 통해 닥터가 이를 지시했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정리해보면 1882와 함께 재경이에게 문자를 보낸 인물은 이대 닥터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준서가 원래 사용하던 1533 핸드폰을 현재 이대 닥터가 이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핸드폰에 1882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거나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레몬뽕을 만들어낸 이명국은 7개월 전 실종되었지만 레몬뽕 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보면 현재 약을 제조하는 인물은 이명국의 수첩에도 적혀있던 정상이로 보이며 자연스레 상희가 태진이의 조력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준서가 과연 타살인지 자살인지에 관한 것인데요.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준서의 죽음은 자살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서가 죽던 날 오전에 노규민과 통화를 하고 이후 노규민이 준서를 데려다주고 준서는 최경태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인물을 부르고 50억이 담겨있는 유언장 속 재경이와 윤진이 그리고 이명국의 이름까지 넣었던 이유는 자신의 죽음으로 최경태의 죽음과 오치현과 정민호의 살인 그리고 박태진과 원종수의 비리가 밝혀지길 바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정상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준서의 죽음이 혹시나 신고 있던 신발로 인해 타살 의혹이 불거질까봐 이것을 불안해한 누군가가 조작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커넥션은 4개의 에피소드만 남은 상황이라 과연 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